함께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멋진 말씀에 저희가 오히려 기대는 뉴스입니다. 늘 열심히 공부하는 안녕과 전영의 안전 빵빵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충진, 이미선. 네. 이미선을 넘은 부부예요. 신영미 극혐 씨 부부. 속이 터져버려 죽겠어요. 그렇죠. 네, 아유, 네. 그래도 좀 참으십시오. 네. 자, 오충진, 이미선 극혐 부부 국민조롱 사기극 끝내라. 네. 네. 자, 근데 이 이미선 부부 많은 분들이 이미 선을 넘었다. 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오충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 비슷하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주광덕 의원한테 맞짱 토론, 뭐 이해 충돌, 뭐 내부 정보, 거래 의혹 이거 갖고 하자 그러는데 아니 주광덕 의원이 뭐 돌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니 헌재 재판관도 후보도 아닌 사람하고 그 남편하고 왜 해요? 왜요 진짜? 아니 부인정 원내대 남편이 야 너 나랑 싸우자 엇보고 싸우자 극혐이죠 지금.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 오충진 그 변호사의 친구인데 지금 현직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네.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퍼왔습니다. 자, 부산대 출신의 여성이면 스스로 해명도 못하나 서울대 출신인 남성의 해명을 해줘야 되나 해명을 받아야 되나 이 판결문도 그러면 앞으로 남편이 써줘야 되나 이 오충진 이분의 친구랍니다. 근데 친구가 오직 기가 막히면은 이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근데요 이 오충진이라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런 말도 했잖아요. 35억을 내가 집을 샀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내가 주식을 해서 그렇다고 이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본질을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를 못하고 이제 저녁에 물타기입니다. 이 물타기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겠죠. 주식 사가지고 전 재산의 80% 주식이 있는 것이 전 재산의 80% 이상으로 부동산 투기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제 좌파들 이 논리를 가지고 막 할 겁니다. 그래. 그럼요. 부동산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나 본질이 어긋난 거예요. 이 양반이 5,500번을 주식을 했습니다. 5,500번 했어요. 본인 주장은 본인이 했다 칩시다. 본인이 했다는 거 점심시간 했다고 치면 점심시간 안 먹은 거예요. 이제 이 양반은. 점심 안 먹고 5,500번 요것만 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5,500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핵심은 전체 주식 가운데 한 20억 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OCI 그룹 계열의 이테크라는 건설 회사. 저는 그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회사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바로 이미선 그분이 그 사람이 재판하던 과정에 있던 당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했고 게다가 그 주식이 거래정지가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대거 팔았고 이런 식의 꼭 작전 세력이 한 거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뭘 나와서 무슨 토론합니까? 착각도 많은 착각이고 물타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 그리고 차명거래도 소아지님 말씀대로 이것도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본범님 말씀대로 점심시간에 그렇게 못해요. 아니 점심시간에 딱 1시간만 해가지고 내가 샀다 하면은 그 주식이 쫙 오르고 내가 정말 거래정지되지 쫙 팔고 이거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신공 정도가 아니라 주식의 정말 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왜 그 능력을 그리고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른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면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충진 씨도 왜 주광덕 의원하고 남편인데 합니까? 주광덕 의원의 부인하고 해야 된다고 아까 댓글이 올랐어요. 진짜 그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오충진 씨가 이제 나서게 된 건 뒤에서 내보낸 겁니다. 이미선 씨가 나서기엔 좀 그러니까 이제 너가 나서라 하고 했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청문회에 있던 갑자기 본인이 평소에 하지도 않던 페이스북인가요? 네. 그걸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만들어 일부러 그날 열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써대니까 그것을 4분 만에 조국이. 조국은 그걸 즉시 그러니까 부추긴 거 쓴 걸 즉시 자기가 이제 리트윗 해가지고는 전파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만들어라. 그리고 와서 좀 빨리 써라. 그럼 내가 옮겨주겠다. 이것밖에 논리적으로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결국은 뒤에서 조정 또는 후원 하에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도 저는 오충진 씨가
아마 이제 핵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룹들 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허법원에 있을 때 배석 판사했습니다. 네. 굉장히 친해요. 배석 판사하면은. 아, 그럼요. 같이 그러니까 맨날 밥 먹고 그렇습니다. 네, 판사들은요. 술 마시고 저녁 예, 끝나고 계속 올려 다닐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른바 현재 신주류 좌파 신주류 판사들 가운데서는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자 오충진 선에서 시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커리어가 안 되죠. 그렇죠. 판사를 빨리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변호사고. 상황이 이겁니다. 자, 이미선 무너졌어요. 조국, 야, 다음 전선 누구야? 야, 남편 빨리 세워. 오춘진이 지금 전선 맡고 있는 거예요. 막 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국한테 어디까 맡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조국가 또 하나 있어요. 법무비서관. 판사 출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에 막을 거야, 아마 맡고. 예. 자, 지금요, 유영기 님이, 김명수의 산업이가 오충진이다. 이거는 저도 일요일 날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챙겼던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김명수가 말하자면 오충진, 그 와이프를 이렇게 미른 게 아닌가. 지금 법조계에서는 다 그렇게 본대요.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서초동에서는. 충분히 네. 있어요. 그건. 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이제 저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사실 헌법재판관이 다양화돼야 돼요. 진보로 너무 있어도 되고 보수로 있어도 안 되고 서울대 50대 남자만 들어가서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미선 씨가 부산대 여자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산대 여자만으로 모든 게 다 익스큐즈 모든 게 변명이 다 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세상 알기엔 좀 너무 어린다 부분도 아니 주식도 모른다는데 네. 주식을 알아야지 헌법재판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변명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서 판사가요. 이테크 그 재판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요. 네. 모르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면서 어떻게 그건 해요? 남편이 이렇게 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딱 하면서 이 구입을 하고 이 남편도 아모레 퍼시픽도요 하면서 자기가 판사할 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굉장한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그 두 부부가 판결문도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자, 오신환 의원이 이미선 부부 논란에 누가 추천했는지 공개해라. 이거 공개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진짜. 네. 김명수인지 조국인지. 네. 뭐 조국의 후배고 유영기 님이 아까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지난번에요. 네. 대법관 우리 이제 추천 또 헌법재가 추천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서로가 크로스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흔적이 안 남아요. 분명히 김명수 대법관이 아니 그 대법원자 추천한 사람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목 그다음에 국회 목 그다음에 대법원장 몫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대법원장 몫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권력은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하고 대통령밖에 그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법원장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묘하게 대법원장한테 헌재 재판관 추천권, 대법관 추천권을 일부를 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나라가 현재 이 나라입니다. 어찌됐든 그건 다 치고. 그런데 크로스로예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백에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인물 누가 추천해 주냐? 대법원장과 연관이 있는 사람. 대법원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크로스를 하면서 이른바 추천자를 감추는 위장하는 수법을 몇 번 썼습니다. 그것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미선 추천은 과연 누가 하는 누구 몫인지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 몫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잘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이미선 씨는 어떻게 보면 그 남편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이 아바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재판 판결문이라든가 이것도 이거 남편이 써주지 않았으면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골수 페미니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여성은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걸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 페미니스트 아주 극 페미니스트 정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미선이를 통해 가지고 시켜야지 왜 남편을 통해서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페미니즘을 팔면서 속으로는 다 맞춰드린 거예요. 여자는 말도 못한다. 그 이미선이 지금 내놨다가는 사고 친다. 그러다가 큰 사고 나니까 이미선이는 숨기고 이미선이는 입에 자꾸 탁 하고 남편 내보내 남편 서울대 나온 남편 내보내 마초 정권이에요.
정말 여성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좌파들이 마초가 진짜 많아요. 뭐 페미니즘 어쩌고저쩌고 하는 제가 좌파들 제가 대학 시절 때도 만나고 다 이렇게 접해봤는데 속은 그런 마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엄마 놀부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자주 후원을 해주셔서 뭐라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 전수환 전 대법관이 글 올린 걸 보고 전 전수환 대법관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 어제 그걸 보고 이분이 이제 올린 제목이 이거였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인데 그러니까. 전수환님께서 님이란 거 붙이면 어떤 분이 저보고 님이란 거 붙이니까는 저를 비난하시던데 저는 전수환 이분하고 싸울 생각 전혀 없어요. 이분하고 싸울 생각 때문에 님을 붙여드립니다. 그런데 전수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자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자 부부 법관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95%는 어렵습니다. 부부 법관이 어렵다. 우리나라 법관은요 굉장히 대우를 잘 받습니다. 여러분들 행정고시 학교 가면 5급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사법고시 학교 가고 검사가 되면 몇 급인 줄 아십니까? 3급입니다. 사법고시 행자에서 사법연수에 있으면 1년찬 5급, 2년찬 4급, 검사 임용되면 3급입니다. 그럼 법관은 판사는 몇 급 주십니까? 아닙니까? 검사보다 한 단계 더 2급 줍니다. 2급을 줘요. 초임 판사가. 그런데 그것도 한 10년 이상 판사를 다 했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겁니다. 전수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 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회. 저도 인사청문회 했습니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세게 하고 남성이기 때문에 약하게 한다. 그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수환님께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물론 이해는 갑니다. 본인이 대법관 할 때 밑에서 연구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챙겼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첫 여성 대법관 했던 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연구관을 대다 썼을 거고 그래서 챙겼을 것은 추정이 됩니다.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옹호할 거는 아닙니다. 이 거는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유죄 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유죄 추정의 법칙이 아니라 청문회를 거치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어느 피의자가 조사도 받기 전에 저놈은 나쁜 놈이다 나쁜 놈 한 거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수환님께서 좀 뭘 착각하시는 건데 이건 청문회를 거쳐서 나온 팩트가 그 팩트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뭐 수사도 하기 전에 유죄 추정의 법칙과 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환님께서 제가 세 가지 지적하는 거 제 말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대법관의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고소미 님도 그러셨어요. 부부 법관이 어려우면은 우리는 땅거지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수환 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국인지 고국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냥 이미선을 말하자면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올린다. 이렇게 글에 말미를 장식했어요. 조국인지 고국인지를 몰라도 문제인 거예요. 전수환 씨. 정말 저보다 저 나이 위신 것 같은데 좀 신문도 읽으시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동안 대법관을 하셨다니까 저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신 차리시고 조국인지 고국인지 모른다고 이러면 자기가 무슨 더 뭐 균형 감각이 있고 평형 감각이 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는 얘기 어디서 하지도 마시고요. 그동안 전수환 대법관이 했던 판결 저는 굉장히 경멸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한 게 없었어요. 좌파의 손을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진보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좌파의 색재로 몰아가기 위해서 애쓴 거. 그게 당신의 좌파들이 환호하는 공적인 거죠. 기억하기 바랍니다.